그러면 소년단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 나도 꼭 뽑히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셨었나요? 좀 간절하죠. 왜냐면 이게 하루라도 남보다 먼저 매고 싶은 이 간절함이 되게 커요. 빨간 네, 그 스카프를요. 빨간 넥타이를 네. 이제 그리고 좀 힘들었던 점은 항상 뭐를 많이 내라고 해가지고 눈 뜨면 자꾸 내라고 하거든요, 학교에서. 네. 강나라 씨는 이제 네. 돈을 내라 그러잖아요. 강나라 그렇죠. 씨 표현 그대로 하면은 항상 뭐를 많이 내라고 해서 눈 뜨면 자꾸 내라고 한다. 눈만 뜨면 뭐라. 그런데 돈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뭐를 내라 그런다 그랬지만은 그 KBS 남부개창에 나온 김성일이라는 젊은 탈북자는 돈이라 그래요. 학교에서 내라는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것보다 물질적으로 빼앗아가는 게 훨씬 더 많다. 소년단에 이거 뺏길 거를 왜 그럼 거기 먼저 가입하려고 그래? 뺏기는 데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그렇잖아요.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부 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가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고 해서 방송을 조금 쉬었었는데 또 이번부터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커투고요. 네. 예, 홍강철입니다. 예, 유영입니다. 뭐, 대표님 뭐 요즘 특별한 일 없으세요? 잘 지내시나요? 요즘 뭐 왈가왈부 녹화가 없어 좀 쉬었습니다. 쉬면서 뭐 재밌는 일은 없으셨고요? 뭐 쉬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바쁘셨죠, 강철님은? 뭐 이사도 마무리 지시고, 네. 뭐 좀 아프셨다 그러는데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아,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더 무서운데? 진짜 아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고른 주제가 대표님 골라오신 것이 좀 젊은 친구들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얘기 같아요. 북 하면은 여러 조직, 뭐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오늘은 소년단. 근데 역시나 이 클로즈업 북한에서 이 소년단을 조금 이제 배관시한다 그러나요? 좀 안 좋은 시각에서 뭐 소년단의 실체는 저 빨간 넥타이를 맨 북의 어린이들은 누군가 뭐 이런 소식인 것 같아요. 먼저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대표님이? 네. 뭐 소년단이라는 건 뭐 강철 씨가 더 잘 아실 텐데 북쪽에 이제 네. 소학교죠. 여기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 초등학교 들어가서 일정 한 9세,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3학년쯤 될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북한 나이는 네. 다 만입니다. 만. 네. 만. 네. 9세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소년단이라는 우리로 따지면 대학으로 따지면 학생회, 뭐 학생회 같은 이런 조직이에요, 일종의. 근데 여기 학생회는 거의 명목상 학생회지 사실 학생회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지만 여기서는 북은 이제 소년단에 입단하는 순간 조직 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건데 그 다음부터 평생 조직 생활을 하는데 어쨌든 그 소학교에 있는 소년단이라는 그 학생회에 대해서 그 방송은 그 6월 6일이 소년단 창립기념일이에요. 66절. 그래서 네. 큰 행사가 북에서는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거를 해서 66절 행사로 이번에 이제 각 방송사들마다 북한 관련 뉴스에서 소년단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의 사상 통제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그거 소년단이라는 그거를 조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결론은 다 그래요. 모든 언론들이 결론은 이제 서구 문화들이 유입되면서 사상이 해이해져 가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가. 해이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소년단 뭐 대회도 하고 뭐 좌우지간 이렇게 한다 뭐.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같이 나오는 탈북자들 인터뷰하면서 뭐 소년단 하면 우리에서 뭘 내려는 게 이렇게 많다네. 주는 것보다 내려는 게 많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강나라 씨 같은 경우는 어린애들도 여기 서구 문화라는 건 결국 그 동영상 뭐 영상물들인데 그것보다 걸리면은 소년원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강철 씨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거기 소년단 문화 뭐 이런 것 좀 들어봤으면 해서 했습니다. 예. 북에서 소년단 생활 해보셨죠? 네, 해봤죠. 그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다 입단하죠. 근데 여기 강나라 씨나 이분들 얘기는 약간 뉘앙스가 가로치고 뭐 소수의 특권층들만 뭐 이렇게 뭐 시험 봐서 열심히 해서 뭐 가는 식으로 자꾸 그런 뉘앙스를 부려요. 저는 그런 게 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는 건데. 네, 그렇죠. 이 소년단 입단하는 거는 네. 그 학생들 보면 경쟁적이에요. 그런 누구나, 경쟁은 조금 있구나. 네, 누구나 입단하기는 하지만 9살이 되면 그걸 1차에 하나, 2차에 하나, 3차에 하는가에 그 따라서 또 달라져요. 네네네. 그러니까 소년단에 입단할 때 뭐 이제 뭐 돈 내라 이런 게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소년단이라는 거는 역사를 보게 되면
그 항일 무장 투쟁 시기 때 네. 예? 그때 벌써 그 유교 근거지 안에 항일 아동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네. 예, 소년 선봉대 아동단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런 조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필요했냐면 그때는 일제의 저 토벌을 맡게 되잖아요. 그 유교 근거지들이. 근데 일제가 토벌을 오는데 애들이 중구난방이잖아요. 아이들은. 그걸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항일 아동단 소년 선봉대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그 조직에서 집단적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집단적으로 놀게끔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일제가 일본 놈들이 이제 좀 토벌 온다 하게 되면 신호를 하면 아이들하고 어른들은 그러니까 그 노약자들이죠. 네? 부상자 이런 사람들은 산으로 대피를 하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은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다음엔 조국이 해방되고 그 민주청년동맹이 그 조직되면서 거기에서 또 산하 조직으로 학생 그 동맹이 다 활동을 했었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소년단이 입단하는 건 9살에 입단하거든요. 만 9살에 입단을 하는데 2월 16일 김정일 위원장 생일이잖아요. 2월 16일, 4월 15일, 그리고 66절, 그 다음에 8월 28일이 청년절이에요. 이렇게 4차에 걸쳐서 소년단이 입단하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입단하는데 어떤 누구나 입단하긴 하지만 입단 심의를 해요. 우리 조선노동당 입단할 때 입당 심의를 하는 것처럼 조선소년단 입단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입단 심의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조선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 예? 그다음 조선소년단 규약 뭐 이런 걸 다 암송을 해야 돼요. 네. 그 암송을 해야만 그 입단 심의를 통과할 수 있거든요. 단위원회가 모여 앉아서 이번에 입단할 친구들 한 명씩 불러서 물어봐요. 질문을 하거든요. 소년단원이 의무 9째 뭐입니까? 이렇게. 소년단원이 권리 몇째 뭐입니까? 네, 7번째 뭡니까? 네, 7번째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답변해야만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물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계속 암송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대중 앞에 나서 발표하는 그렇죠. 그런 능력. 우리로 말하면 면접 볼 때 면접가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또 오물쭈물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또 키우게 되죠. 어려서부터. 그럼 소년단에 입단을 하면 이런 또 그 좋은 일하기 운동 이런 것도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 공부를 잘하고 조직 생활을 잘하고 좋은 일하기 운동을 잘해야 네. 그래야 소년단에 제일 먼저 입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에 입단 못한 애들은 운다는데요, 막 울어요. 강철 씨는 언제 입단했어요? 아, 쟤야 공부 잘하니까 1차에 했죠. 저는. 아니, 공부도 잘하지만 좋은 일 하기 품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좀 분단위원장을 했습니다. 인민학교 때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탈북자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가 사실 우리 방송의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 홍강철 씨의 이 발언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 나올 줄 알았어. 그 장 변호사님 놀라는 말이 이게 하기는 못하겠다. 그런데 이 똑똑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아니 근데 사소한 팩트긴 한데 강나라 씨가 만 7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왜냐면 소년단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반공교육 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을 사상교육한다, 세뇌시킨다. 근데 만 7세와 만 9세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철 씨가 팩트로 정해주신 게 만 9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등학교도 보통 한국에서도 1학년부터 3학년, 그다음에 4학년부터 6학년에서 초학생과 이제 고학년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1, 2년 차이가 아이들 때는 크거든요. 그거랑 뭐 되게 뭘 열심히 하고 뭘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가입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1, 2, 3, 4차에 대해서 가입하고 그다음에 강나라 씨는 구체적으로 돈을 낸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가로치고 분위기가 뭔가 소년단을 통해서 당에서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 북사회에서 아이들로부터 많은 걸 이렇게 수탈해가는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막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는데 아까 대표님 질문하셨지만 그거는 조금 팩트랑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강나라 씨는 네. 이제 돈을 내라 그러잖아요. 강나라 그렇죠. 씨는 그대로 하면은 항상 뭐를 많이 내라고 해서 눈 뜨면 자꾸 내라고 한다. 눈만 뜨면 뭐라. 그런데 돈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뭐를 내라 그런다 그랬지만은 그 KBS 남북예창에 나온 김성일이라는 젊은 탈북자는 돈이라 그래요.
학교에서 내라는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것보다 물질적으로 빼앗아가는 게 훨씬 더 많다. 소년단에 이거 뺏길 거를 왜 그럼 거기 먼저 가입하려고 그래? 뺏기는 거래.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북에서는 좋은 일하기 운동이라는 걸 해요. 네. 학생 때 하는데 이거는 소년단만 하는 게 아니고 사로총 조직도 하고 당원들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유휴자재 수집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파고철, 파동, 파늄, 그다음에 폐지, 네. 그다음에 공병 이런 걸 수집하는 거예요. 여기 말로 하면 재활용품. 예, 그렇죠. 수집하는 예,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 재활용품 수집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게 환경을 우선 좋은 거죠.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또 수집할수록 하면 할수록 그런 일을 통해서 자원이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분을 아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리고 이런 걸 그 수집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 소중함을 느끼고 노동에 대한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키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 나쁜 건 아니라는데요. 예. 우리도 좋은 그러면 거죠. 이렇게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서는 어르신들이 우리 유유자재,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재활용품들을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예? 그거는 우리 자연을 위해서, 우리 환경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저는 좀 노동이 신성하다는 말씀이 확 와닿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건강하게 몸으로 부딪히고 자연과 부딪히면서 또 생활 속에서 내가 진짜 말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민율 시간에 뭐 요즘은 과목은 바뀌었습니다만 뭐 이렇게 자원은 아껴 써야 됩니다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거를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뭐 옛날에 아나바다 운동도 했고 뭐 네. 대표님 저희 어렸을 때는 더 뭐 생활 속에서 다 아는 거고 요즘 어린아이들도 근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서 뭐 이렇게 막 많이 사서 많이 버리는 거를 미덕으로 생각해야 될지 사회주의가 어떻게 보면 더 친환경적인 것 같아요. 친환경적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대신 발전 못해서 경제적으로 발전 못하고. 아니 근데 저는 강철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편견도 조금은 저는 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게 뒤처져 있는 게 과연 사회주의 자체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 자본주의와의 대립 속에서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서 나온 문제인지 왜냐하면 이게 사회주의가 자체적으로 이 물질적인 발전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야 그럼 자본주의가 뭔가 뭐 되게 우세한 거 아니야 뭐 태생적으로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건데 그거는 조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그 같아요. 문제는 네네.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자본주의는 생태적으로 그 많은 걸 팔아야 되잖아요. 환경 파괴적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걸 팔아야 기업이 돈을 모을 수 있고, 네. 기업이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걸 팔아야 되니까 그 광고도 많이 하고 이렇게 그 사회적 그런 비용들 많이 쓰고 자원을 많이 소비하잖아요. 자원을 많이. 그럼 그게 꼭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물질적 풍요로움이 꼭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저희 경제학과 1학년 처음 들어가면 그거 배우잖아요. 그 GNP 올라가는 건 쉽다. 지었다 부셨다 하면 되고 뭐 맨땅 파도 되고 병원에 사람들 많이 가도 GNP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기 네. 이 산을 이쪽으로 옮겨도 네, GNP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네, 계산돼. 그리고 또 소년단원들은 어쩌냐면 토끼 기르기를 해요. 토끼 강나라 기르기. 씨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토끼 기르기가 어떻게 좋냐면 그러니까 제가 좋은 점만 자꾸 이야기해서 이것도 저를 또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는 이 토끼 기르기 해서 그 우선 내가 그 토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데도 있지만 토끼 기르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을 뜯어줘야 되죠. 아 토끼를 학교에서 기르는 거군요. 네. 집에서 기르고 학교에서도 기르고 집에서도 기르고 예, 저는 기르고. 처음에 산에 가서 잡아오는 줄 알았어. 그게 좀 말이 안 되더라고. 아니고요. 네. 산토끼 털은 또 못 써요. 네. 그러니까 집토끼 털만 써요. 근데 이렇게 토끼를 기르는데 그 토끼 기르자면 풀 뜯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토끼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먹거든요. 이게 사람이 먹지 못하는 풀은 토끼도 안 먹어요. 그래요? 네. 그래 우리 샐러드 해 먹잖아요. 신기하네. 샐러드 해 네네네. 먹는 그런 네. 그 풀들. 예? 그런 거 사실은 북에서는 토끼 먹던 거거든요. 토끼만 먹는 거거든요. 그 고난행군 때 물론 그걸 우리 먹긴 했었지만 네. 북에서는 토끼만 먹는 줄 알았어요. 나 어려서부터. 예? 이 토끼 풀인 줄 알았지 사람이 먹는다는 걸 생각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뭐 남한에 와서 이 탈북민 분들한테다가 집에 초청을 해서 밥 먹을 때 샐러드를 해주게 되면 안 좋아한다는데요. 터키풀 준다고. 네, 우리 토끼냐? 우리가 염소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풀을 그 토끼풀을 뜯으면서 예, 토끼가 먹는 그 풀들만 뜯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독풀이네,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군대 간다거나, 그다음에 어디 그 등산을 갔다가 혼자 떨어졌다거나 하면 그럼 내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 이제 그 토끼도 같아요. 그 과정에 토끼를 기르는 과정에 동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싹 드는 거고. 그리고 토끼가 내 기르던 토끼 딱 죽었어. 그럼 막 울어요. 이 토끼가 또 어떠냐면 병에 많이 걸리거든요. 병에 자주 걸려요. 그리고 이 토끼 우리를 계속 청소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소독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 그걸 하는 과정에 아 방역이라는 건 이렇게 하네.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토끼 우리를 계속 그 청소해주는 과정이 부지런해지잖아요. 부지런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토끼풀 뜯으러 새벽에도 나가고, 새벽에 토끼풀 뜯으러 나가서 또 책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토끼 기르기라는 게 영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 사실은 근데 저는 토끼를 길러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예. 그거 안 해보셨어요? 난 토끼는 제가 안 선배님도 길러봤어요. 어린데 저 그래도 그 서울에 저기 용땡 학교라고 면목동 중곡동 이런 데서 제가 학교 다니는데 거기서 토끼 길렀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는데도 토끼 길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토끼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기억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강나라 씨 얘기는 그 토끼 잡아서 토끼털을 이제 그 군인들이 쓰나 봐요. 토끼털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그러니까 이제 토끼 가죽을 바치잖아요. 이제 네. 토끼 가죽 바치게 되면 그 군대에서 사요 그걸. 공짜로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게. 그래요? 예, 그게 사요 돈 주고 군대에서. 네네. 돈 주고 사서 군대는 그거 가지고 토끼털 모자, 네네. 토끼털 장갑, 네. 그다음에 신발 만들고. 저는 목도리 했었어요. 실제로 토끼 그 해서 네. 고기는 먹고. 따뜻해요. 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떼서 청년동맹에다 그 돈이 들어가죠. 그럼 청년동맹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네네. 그래서 청년동맹 그렇게 벌어들인 돈 가지고 아이들 소년단 여행소를 가잖아요. 네네네. 소년단 여행소를 가게 되면 공짜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사료청 예산에서 그렇게 벌어들인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 이게 그 강나라 씨도 자기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를 갔던 네. 기억이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돈이 내가 이렇게 뭐랄까 직접 한 어린 아이들이지만 한 걸로 벌어서. 그렇죠. 네. 물론 소년단 여행소를 가는 건 공부를 잘해야 가죠. 아. 그렇지만 소년단원들이 집체적으로 모아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그런 공짜로 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 친구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학급이 뭐 체어둥했다 하면 체어둥 학급이 되면 체어둥 군단이 되게 되면 가는 거예요. 거기로 한 2주 정도, 네. 1주 정도 이렇게 보내주죠. 우리를 말하면 이걸 말하면 여름 캠프 비슷한 거예요. 네. 아니 저희가 그 북의 이모저모에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어요. 사진이랑 쭉 뭐 되게 시설은 뭐 지역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특히 송도원은 아주 뭐 국제적. 제일 좋죠. 예, 국제소년단 여행소. 네. 요번에 새로 개관해갖고 뭐 완전히. 저는 그 중학교 때 저도 한번 갔댔어요. 근데 이 강나라가 네. 뭐 어느 정도로 그 공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가기 힘들거든요. 본인이 얘기해요. 자기는 집안도 좋았고 탈북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다. 그래서 우연찮게 오게 됐다. 근데 이게 소년단 여행소 가는 거는 집안이 좋은 건 상관없고요. 아 그래요? 공부 잘해야 돼, 공부를. 그리고 국제소년단 여행소는 얘기는 그래서 외국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예, 그래야 돼요. 그게 저 쿠바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그 아이들과 어울리니까 예, 우연찮게. 예, 라오스에서도 오고 저 러시아에서도 와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쓸 때는 그 러시아 친구한테서 이거 뭐더라 사진기를 그 이름 뭐였던 라이카. 라이카 라이카니까. 네 어쨌든 당시에 유명했던 도시 사진기. 이름이었는데 소련 도시 이름이었어요. 그 사진기를 제가 선물로 받았죠. 제가. 마지막에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 있어요. 선물 교환하는 시간.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한테 다 다른 거 그때 그림을 선물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 송도원 국제소년단 여행소가 북에서 제일 좋죠. 북에서도 되게 자랑하는 그 시설이라 그래요. 네. 그 중에 하나예요. 송도원. 그리고 또 일반 그 소년단 여행소도 매 도마다 두세 개씩 다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뭐 소년단 단위원장도 했었고 사로총 위원장, 사로총 부위원장들도 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여름에 이제 방학 기간에 이제 그 소년단 야영소를 가거든요. 우리는 네. 간부들 학교 간부들이니까 거기에 가서 보고서 쓰는 법, 뭐 집행계획서 작성하는 법, 결정서 작성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우리가 배워요 가서. 그 우린 그걸 뭐 단위원장, 사로총연장 강습 이렇게 부르거든요. 강습을 가는 거예요. 강습을 가서 한 보름 정도 계속 글 쓰는 거 배워줘. 그 다음에 선전선동하는 방법,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무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배워줘요. 그러니까 선전선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리더십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말하면 뭐 예, 그런 예. 걸 수 있는 거 그래서 단어들이 조금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지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강나라 씨나 여기 뭐 김성일이라고 이제 탈북한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항상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뭐 내가 많은 걸 소년단을 생활하면서 좋았던 얘기는 분명히 자신들도 제 생각에는 경험이 있을 텐데 많이 뜯겼다. 뺏겼다. 그리고 내가 집안이 좋아서 특별 대우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바로 홍강수 그런 거 아니다. 자기가 어서 생활을 열심히 하고 객관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뭐 리더가 될 만한 아이들이 리더십 훈련을 가듯이 뭐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점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뭐 고르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나 그러니까 이 네. 방송에 지금 남쪽 방송이나 언론의 모든 그 소년단을 보는 프레임이라 그래야 하나 보도 프레임은 그거예요. 아이들 사상 통제를 하기 아까 말씀드렸던 사상 통제하기 위한 기관 조직이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조직인데 특히 아이들이 서구 문화가 유입되면서 해이해졌다. 네, 그런 얘기다 보면 뭐 네. 2000년대 초부터 장마당을 통해 유입된 위부 문화였다 이러네요. 특히 뭐 대한민국 드라마 얘기겠네요. 네, 그런 그렇죠. 거죠. 뭐 심지어는 여기 보면 뭐 그런 걸 보다가 잡히면은 뭐야 무슨 뭐 소년원 같은데 네. 뭐 이런 데를 보는 강나라 근데- 씨는 여기서 뭐 어른들은 심한 경우에 총살되고 아 대한민국 드라마를 봤다고. 소년단원들은 아이들이지만은 소년원에 간다. 이런 거예요. 소년원. 네. 어떠냐면 우선 그 아이들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네. 다 중구난방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뭐 부모님 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말씀도 잘 안 듣죠.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애들인데 2000년대 초부터 장마당 통해서 유입된 위부 문화 때문에 그런 사상교양 사업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예?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 때도 사상교양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상교양 사업이라는 게 말이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주체사상 학습 그게 아니거든요. 흔히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게 바로 사상교양 사업인 그러니까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죠. 네, 그런 거죠. 네. 그걸 북에서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배합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 통틀어서 사상교양 사업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데 우리 그럼 집에서 우리 딸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내가? 그 사상 교양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이 잘못한 거고 야 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아 그게 교양 사업인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놓고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말하는 걸 가지고 교양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종교단체 특히 그 뭐 기독교 그리고 잘못된 그 아주 뭐 그냥 개독교가 요즘은 고유명사가 된 것 같아요. 기독교 중에 한 분파라고 합시다.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사실은 그리고 종교생활 해보신 분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4일 내지 5일 동안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세뇌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지금 강한 어떤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행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단체나 어느 집단이나 그 옛날에 뭐 노예제 시대에도 있었고 봉건제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가 사실은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보는 거 하나하나들도 사실은 다 이미지들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옳느냐 틀리냐 우리 인간의 본성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좀 토론이라고 할까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북은 폐쇄적이고 북에서 얘기하는 뭐 이데올로기, 북에서 말하는 사상 교육은 다 틀렸어를 전제로 깔고 시작하니까 그거는 좀 전제 출발점이 자체가 잘못된 잘못됐어요. 네. 뭐든지 북한에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보십시오. 네. 기독교 교인들 뭐 합니까?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뭐 불교도 마찬가지죠. 네. 절에 가서 법회를 듣지 않습니까? 네. 예? 들으면 그럼 뭐 합니까? 거기서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생활을 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 네. 석가모니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위인들이 그 한 말을 명언들을 들으면서 네. 그 이야기를 해설해 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상교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나 불교, 천주교에서 하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저 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아니, 그러니까 꼭 그건 다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에서 보낸 사람은 간첩이고 남쪽에서 보낸 사람은 공작원이고 그러네. 북에서 군사행동은 도발이고 여기는 선제 공격이고 북에서 내려오고 여기는 실험이고, 지연 발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혹은 또 미국에서 한 거는 제대로 된 행동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 자유권을 행사한 거는 잘못된 행동이고. 네. 용어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남북이 쓰는 이 각나라가 뭐 소련원 간다 그랬잖아요. 네. 소련원에. 아니 근데 영화를 봤다가 총설하면 안 되죠. 영화를 봤다가 총설하는 게 아니고 그 미국이 그러니까 이 한국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역사 왜곡물 이런 것들을 들여다가 유포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장사예요. 직업적으로. 네, 야동, 네, 하듯이. 그다음 대표적인 성록화물. 야동 대표적인 성록화물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건 차단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받아 안 들여요. 그걸 통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데려다가 유포시키는 사람들을 심한 경우에, 엄중한 경우에는 사형에서 해요. 네? 그걸로 인해서 큰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사형하는 건 아니고요. 대체로 사형은 집행 안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봤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건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형법에 14살 미만은 처벌하지 않게 돼 있어요. 14세. 저희가 다 만입니다. 네. 네, 만 14세. 그리고 16세가 만 17세 이하는 북에서는 저기잖아요. 미성년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예전에 소년원 보낸다 하잖아요. 우리는 소년원 보내죠. 네, 네. 잘못다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 교도소도 있어요. 예, 근데 북에는 없어요. 어떻게 됐냐면 80년대 말 그때쯤 돼요. 근데 우리 친구가 당시에 패싸움 하다가 쌍절봉 있잖아요. 쌍절봉 들고 나가서 깠는데 머리에 맞았는데 그 친구 죽었어요. 그래 그 친구를 15년 보냈다 했거든요. 형을 15년 네, 15년 형 보낸다. 이제 그때가 우리 중학교 졸업할 때니까 만 16살 때죠. 네? 졸업 학년 때였어요. 6학년 때인데. 근데 그 친구가 안 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년원이,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북에서는 소년 교양소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까지는 있었어요. 소년 교양소라는 게 있었는데 그 소년 교양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못 갔죠. 15년은 못 갔어. 근데 왜 없어졌냐면 그게 김일성 주석이 네. 어느 자리에서 보고를 받는데 소년 교양소에서 어쩌고 이런 보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교양소라는 게 대체 뭐야? 물어본 거죠. 네. 그러니까 보고하는 사람이 그랬죠. 이 어린 아이들이 그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범하게 되면 보내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이들이 잘못하는 건 어른들이 잘못이지. 걔들이 잘못이냐고. 철없는 애들이 잘못할 수 있지. 그리고 그런 애들을 사법 처리하게 되면 딱지 붙을 거 아니냐 그게.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벌써 딱지를 붙여놓으면 우리 어른들이 뭘 하고 어떻게 되냐? 응? 우리가 만들자는 세상이 뭐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보내면 안 되지. 우리 어른들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그거. 소년은 당장 없애. 소년교양소 당장 없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로 소년 교양소가 없어지고 아마 지금은 다시 생겼다는 일부 뭐 반복 유튜버들 얘기도 네, 있는데 뭐 아마 2017년 그때부터 생겼다 네, 그런 거 저희가 같아요.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뭐 네. 다음번에 이제 알아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소년단 이게 그런 게 저희가 아니 네. 2017년에 없었으면 강나라 씨는 2014년에 탈북을 했는데 자기가 탈북할 때는 소년원이라는 게 없었죠, 그때. 아예 없었던 거 없었- 아니야. 네, 아예. 네. 설사 2017년에 생겼는지 생겼다 확인해 하더라도. 봐야지만은 생겼다 하더라도 자기 때는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학습 변증권이라는데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학습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텔레비전 보면 흔히 나오는 그 빨간 넥타이라고 말씀드린 스카프를 맨 아이들 소년단.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뭘 정해놓고 보지 마시고 조금 저희들이 반대되는 얘기들 말씀드리면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이걸 공개적으로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네네. 여러분 감사합니다.